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변재석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고향페이 인센티브 재개를 촉구합니다.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 재개 왜 촉구하는 건가요? 네, 고향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고요. 시민의 소비를 지역에서 묶어주고 그 소비가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제의 핵심의 지역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정책이 예산 문제로 멈추게 됐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예. 시민의 불편, 상인의 고통, 그리고 지역 경제의 위축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센티브 재개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지역 화폐죠. 이 지역 화폐를 충전하면 충전 금액의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혜택 덕분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내 시군 중에 유일하게 고향 특례시의 지역 화폐인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재석 의원은 이 지급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고향 특례시의 지역 화폐입니다.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 언제부터 중단이 됐고 왜 중단이 된 건지 먼저 짚어봐 주십시오. 네, 고양시는 2024년도에도 1월에서 4월까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전혀 지급할 계획이 없던 거고요. 그래요? 고양시가 2025년 올해 지역 화폐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도비나 국비가 있더라도 시비가 없으면 매칭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양시장과 시가 편성한 정책 중에서 지역 화폐 정책과 예산이 배제된 겁니다. 정책과 예산이 배제됐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이요. 인센티브 지원, 국비, 도비, 시군비 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분담 비율에 뭐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네, 기존에는 국비 30, 도비 20, 그리고 시비 50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3년 말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이 돼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건데 예. 그 빈자리를 경기도가 도비 70, 예. 시군비 30으로 낮춰서 재편성하면서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현재는 경기도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근데 고양시는 이 30%로 다운된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스스로 기회를 이렇게 걷어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양시만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그럼 재정 자립도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장님은 뭐만 했다 하면 재정자립도를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보다도 가용 예산을 높여서 그리고 재정 자주도를 높여서 예.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체 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재정 자립도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32에서 33%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건 경기도권에서 봐도 중위권 정도에는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주시, 동두천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20% 밑도는 그런 지역들도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재정 여력이 아니라 예. 정책적 의지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네, 아니길 바라지만 의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예. 이 지역 화폐는 민주당에서 즉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만든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호평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한 건지 그래서 배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리틀 윤석열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따라서 배제를 한 것은 아닌지 뭐 아니면 다행인데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책적 의지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뭐 고양시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타 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런 시군들이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지역 지자체장의 예. 소신과 철학이라고 보고요. 예.
지역화폐는 단기 성과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망이자 그리고 시민의 소비 선택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예산을 지키고 있는 건데 결국 지자체장의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시민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이쯤에서 시민의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소연 씨, 고향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 중단에 대한 의견을 김윤정 고향 시민에게 들어봤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금액 충전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혜택이죠. 그런데 고양시는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자주 중단해 왔고 올해도 12 매칭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도비 지원에 비해 12 매칭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어요. 고양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다른 시, 군에서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골목 상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조속한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 재개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2 매칭 부담을 이유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현을 하시면서 예. 인센티브 지급 재개가 경기 침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고양시에 33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들었는데요. 고양시는 왜 그럼에도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한데요. 도비 34억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요? 네, 고양시가 11일 49억을 편성을 하면 그리고 편성을 하게 되면 도에서 33억을 매칭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예. 고양시는 이 11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인센티브를 재개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셈이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우리 고양시장님께 고양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깊이 유감을 표현합니다. 네, 결국 이 12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 이유인 건데 인센티브 지급 중단 전까지는 고향페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지급이 됐었고 이 인센티브율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원래는 비슷했을까요? 고향페이는 과거 월 최대 3만 원 그리고 결제 금액의 10%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됐었는데요. 예. 이것은 돈의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해봐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고양 시민들은 월초가 되면 고향페이를 충전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자연스러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근데 소상공인도 고정 고객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보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시민도 고양 시민도 소상공인들도 그런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상실감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고향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게 2019년 4월이라고 들었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인센티브 지급 중단과 재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작년 사례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와 같은 사유로 그동안에도 지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던 건가요? 네, 2020년도랑 2022년도에 그때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예산 소진 등의 기술적 사유였고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그래도 재개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정책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예. 네, 구조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책이 단절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예. 네. 우리 앞서 시민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 중단을 통해서 지역 내 경제 활동과 지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시민들은 인센티브가 없는 고향페이 대신에 예. 현금이나 카드를 결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는 고양시 외부로 크게는 이제 경기도 밖으로까지 소비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인근 김포나 파주
그리고 서울 은평으로 소비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아. 네, 소상공인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 일일 그 매출이 체감적으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스스로 소비의 도시가 되기를 포기한 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급 재개 전까지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특정 상권이나 소외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타겟형 정책도 있고요. 예. 예, 공공시설에서 고양페이 사용을 유도하거나 그리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집중 프로모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가 고양페이를 계속 살아있는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연 씨 또 다른 고양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의 필요성을 김지영 고양 시민에게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지금 몇 개월째 고양시만 지역 예산 부족이라 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만 뜨면 오르는 물가 상승에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화폐를 충전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인센티브가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그 소비로 인해서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서로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겠죠?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다는데 고양시만 중단된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제기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되면 사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고 하시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또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양 특례시 소상공인 정책과와 회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네, 회의에서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예. 대화에서 느낀 건데 시 담당자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도 마음은 간절한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량의 민원은 발생하는데 시장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 거라고 여겨지고요. 지금도 아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은 그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지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재개하거나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분기별 또는 명절 중심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장기 중단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서 이용률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모두 잃은 그런 지역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서 시민 요구에 대한 민감한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고양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싼 시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은 소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해 왔고요.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나 탄력적 운영 방안 마련은 당연히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행정 의지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의지 박약 상태로는 지역화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고양시 역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최소한의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적극적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재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지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고양시 지역 화폐 문제 해결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장의 의지 박약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됩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복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기반 고도화, 세 번째로 시민 참여 확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국비 매칭 구조가 복원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 결제비 아니라 리워드, 포인트,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정책을 지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책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양페이는 고양 시민의 것입니다. 네, 지역에서 쓰는 돈은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인센티브 지급이 재개될 때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저는 끝까지 이 정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재석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관련해서 고양 특례시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별도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